안녕하세요. 평범한 러너의 평범한 러닝 생활입니다. 지난번 이제 원화 가치가 녹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영상 올렸었는데,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관련한 내용이 또 기사로 나와서 관련 기사 보면서 한번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뉴스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환율이 올랐다 하는 비합리적인 주장 바로잡겠다 하면서 이제 어디냐 자체 블로그에 뭐 글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은 원화 유동성 과잉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박에 나섰다. 비합리적인 주장이 확산되고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원화 가치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0일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 자체 블로그 글을 통해 데이터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은 통화정책국 김태섭 차장과 이국건 정석원 과장은 해당 글을 통해 원화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 환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통화량 M2 증가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은에서 근거를 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근거를 따르면 먼저 첫 번째로는 통화량 증가율과 환율의 낮은 상관관계를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미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원달러 환율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가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0.1이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0.7 이상이어야 강한 상관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데이터로 내놓은 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M2 증가율은 11에서 12%까지 치솟았지만 당시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1,100원, 1,200원대였고 반면 현재 M2 증가율은 4에서 5%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통화량 자체가 환율 급등의 주범이 아니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488조 유동성 공급에서 이제 RP 그 거래에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주장하는 한은이 RP 매입으로 수백조 원을 풀었다는 내용은 회계적 수치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래 거래 그 RP 거래 특성상 보통 뭐 1, 2주짜리 초단기 대출인데 100억을 빌려줬다가 일주일 뒤에 회수하고 다시 빌려준 식을 반복하면 1년 누적액은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빌려준 돈은 계속 100억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빌리고 갚기를 12번 반복하면 누적 대출액은 1200만 원이긴 하지만 실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언제나 100만 원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이 결국엔 수급 불균형이라는 건데, 데이터는 통화량보다는 달러의 수급, 나가는 달러, 들어오는 달러, 이 수급이 현재 고환율의 진짜 이유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학개미의 영향으로 최근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들어오고 있지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 국내 달러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보다 더 많은 달러가 해외 자산 투자를 위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심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되게 단편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통화량과 그리고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상관관계가 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통화량이 풀렸을 시기 그리고 미국과 통화량의 비교 등을 했을 때는 지금 통화량이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좀 틀린 해석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면 우선 하느니 이제 이야기한 건 우리나라 통화량과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미국하고 혹은 이제 코로나 시기와 현재 어떤 상대적 통화량의 차이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미국 M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최고 27%에 달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때 11에서 12%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원화보다 훨씬 더 흔해졌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방어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리 차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갈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양국 모두 통화 증가율을 낮추고는 있지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더 빠르고 금리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원화가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더 흔한 상태가 되면서 원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금리를 높게 책정을 하고 그 누적된 금리 격차는 외환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어, 지금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게 유지된 기간이 상당합니다. 어, 당연히 이 차이가 있으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금리 차이가 누적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잠깐 참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계속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원화 매도와 달러 회수를 더욱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지금 이제 증가율이 그렇다는 거지 얼마나 이 증가율이 누적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적 통화량 차이를 보면 어 2025년 말까지 누적 M2 증가율은 그러니까 2019년 팬데믹 때부터 2025년 말까지 누적 M2 증가율을 보면 한국이 약 49.8%고 미국이 약 43.7%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 통화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풀어온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이제 통화량을 늘렸던 반면에 미국은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강력한 긴축을 겪은 후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돼서 완만하게 유동성이 회복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누적된 통화량 차이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결국에 결론은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의 한계는 통화량 자체보다는 통화량 플러스 금리차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어떤 원화의 깊이 심리를 간과한 것에 있고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 등 해외 투자 수요가 환율 하방 압력을 상쇄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달러가 미국으로 지금 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유출이 더 많은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팬데믹 때부터 그 국민연금 또한 해외 투자를 늘려온 상황으로
국민연금 또한 그 달러 보유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통화량을 줄이는 것보다 금리차 해소나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원화 자체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게 필수적이긴 한데 이번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제 이거를 금리 차로 금리를 통해 해소를 하려면 최소 2%에서 3%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 지금 그런 해결 방법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환율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분간은 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염두를 해두고 그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거나 혹은 금이나 혹은 가상화폐 등으로 좀 보유를 해 놓는 게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